최대공약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최대공약수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걸 중학교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수 12와 18의 약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2와 18의 공통인 약수, 즉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우리는 최대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12와 18의 최대공약수는 얼마가 됩니까? 9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5와 12와 같이 최대공약수가 1인 둘의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서로소의 개념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5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는요, 기억하세요. 밑은요, 공통된 밑을 써주시고요. 여기는 2와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밑을 2와 3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수는 작은 걸 따라갑니다. 2의 지수는요, 2가 있고요. 여기 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 3의 지수는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수인 2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최대공약수 2 곱하기 3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이 있습니다. 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밑은 공통된 아이들만, 자, 5는 얘가 여기에 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5는 쓰지 않아요. 3과 7만 씁니다. 그 다음 지수를 보면요. 두 지수 중에 작은 것 뭐겠어요? 3은 2를 따라가고요. 7은 1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3의 제곱 곱하기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약수는요, 항상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것도 역시나 5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에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볼게요.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즉, 여기서 36과 54의 공약수는 36과 54의 최대 공약수인 18의 약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참고사항 한번 볼게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1이므로 최소 공약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 중 편한 걸 사용하면 됩니다. 공약수를 나누는 방법, 이거 뭔지 헷갈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66, 36, 69, 54, 326, 339 이거 있죠. 여기서 얘네 둘만 곱해서 최대 공약수 18을 구하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앞에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소의 개념에 대해서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수? 최대 공약수가 1인수.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로 다른 두 소수라는 건 3과 예를 들어 7이 있습니다. 3의 약수는 1과 3, 7의 약수는 1과 7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뭐밖에 없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쉽긴 한데 대표적인 예시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에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의 표현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굳이 이걸 최대 공약수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요. 여러 단원이 섞여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문제 풀이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으면, 단어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우거나 가능한 한 적은 직육면체로 정육면체를 쌓거나 자연수를 나누어 일정한 나머지가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수, 이런 수들의 문제가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필 84자루, 공책 108권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 사람 수를 구해보자. 자, 나누어 준다라는 건 뭐의 개념이에요? 약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약수 중에 가장 최대한 많은이라고 했으니까요. 84도 최대한 크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108도 최대한 크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나눠볼까요? 네, 12로 나눠보겠습니다. 7. 얘는요? 얼마가 될까요? 9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 얼마? 12입니다. 문제에서처럼 소인수분해로 하는 방법도 분명 있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인원수는 몇 명이다? 1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시 문제. 어떠한 자연수로 64와 136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역시나 약수입니다. 자, 어떤 수를요? 64를 어떤 수로 나눴어요?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누어 떨어집니다. 136도 어떤 수 똑같은 수로 나눴어요. 역시나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즉 네모라는 수는요. 어떤 수는 64와 130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하는 64와 136의 공약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역시나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인수분해와 공약수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된다고요. 뭘로 할까요? 8로 나눠볼까요? 8, 8, 64, 8, 1은 8, 8, 7에 56. 최대 공약수 얼마?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사항. 어떤 수 x로 a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즉 x가 a의 약수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어떤 수 x로 a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소문자 a이다. x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 뺀 거의 약수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